보복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바가 있으며 지난 1월 25일 11시경 퇴근하던 오 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원한관계까지는 아니었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를 이번 뺑소니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오몽돌 씨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가 살해하고 산소를 빼어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 최유자 씨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나요? 피고인은 피해자 오몽돌 씨의 어머니와 직원 김비리 씨 어머니의 병원비를 몇 년간 아무런 조건 없이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원래 착한 심성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항하며 황태영을 손상되어 있던 계단의 난간으로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훈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점과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점 등을 미루어봤을 때 아, 저 선생 새끼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언제? 니가 또 그랬다 아이가. 안 했거든. 거짓말 치지 마라. 안 그랬다고. 뭐 하시는 겁니까? 우기가 모른다고 대답하니까 쌤이 우기 뺨을 때려 눕히고는 아직도 몰라? 이래도 모르겠냐? 하면서 계속 발로 차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막 머리채를 이렇게 쥐어잡고 당기니까 그게 싫어서 미쳐낸 건데 그게 잘못돼서 난간 밖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부서진 난간의 진실이란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형사 모의 재판 발표팀 김해 제1고등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체 인사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 제1고 가운로펌입니다. 먼저 구호부터 외치겠습니다. 김해 제1고 가운로펌 덤성! 모의 재판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본이 시간 관계상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 제1고등학교 가운로펌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재판은 부서진 난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학생의 정당방위로 인한 선생님의 중상해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다루게 된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일 제2고등학교 고교사 황태영은 1차 고사 답안지를 채점하는 중 나이 등의 답안지가 2장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태영은 나이 등 학생을 불러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본 결과 강욱이 취미가 코스프레인 나이 등의 사진을 빌미로 지워지는 볼펜으로 답안지의 이름을 바꿔 쓰자고 협박하였으나 실수로 강욱만 이름을 바꾸고 나이 등은 바꾸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2016년 5월 3일 2교시에 황태영은 강욱을 불러서 잘못을 깨우칠 때까지 엎드리게 하였으나 강욱은 끝까지 잘못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강욱의 태도에 화가 난 황태영은 강욱의 인격과 부모를 모독하는 욕설을 하며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교무실로 따라가던 강욱은 불만을 표출하며 복도에 버려져 있던 음료수 캔을 발로 찾고 우연히 황태영의 다리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황태영은 강욱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황태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던 강욱은 황태영을 부서져 있던 계단 난간 쪽으로 밀치게 되었고 황태영은 난간 아래로 떨어져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검사는 신체상해로 황태영을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정하여 형법 제258조에 의거하여 강욱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저희 재판에서 다루게 된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난간으로 밀친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가, 둘째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가, 셋째는 피고인은 난간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재판 시작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6년 5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9 제1234호 피고인 강욱의 중상해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 한빛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 강욱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변호인 이희망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고인 잘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하세요. 이름 강욱, 주민등록번호는 99090912345667, 주소는 김해시 잘난동 욱하면 동아 1차 아파트 306동 701호, 직업은 김해 제2고등학교 2학년 9반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피고인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이 있겠습니다. 네, 2016년 5월 2일 피해자 황태영은 피고인 강욱의 1차 고사 부정행위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인을 훈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자 황태영은 피고인에게 교무실로 따라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황태영을 따라 나가며 복도에 떨어져 있던 캔을 발로 차 황태영의 신기를 건드렸습니다. 황태영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로 데려가려 하자 피고인은 반항하며 황태영을 손상되어 있던 계단의 난간으로 밀쳤습니다. 난간이 부서진과 동시에 추락한 황태영은 경추 4번, 5번의 골절과 뇌출혈로 인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형법 제258조에 의거하여 중상해죄로 피고인을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위 내용의 공소장을 재판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피고인은 위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단지 실수였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피해자는 훈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점과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점 등을 미루어봤을 때 이는 선도를 목적으로 했을지라도 지나친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캔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맞춰 심기를 건드렸다 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맞히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피고인의 중상해 행위는 단지 원치 않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우발적 행위였습니다. 검사는 제출할 증거 및 증인을 밝혀주십시오. 증거로는 피해자의 사고 장소에 사고 직후 모습이 담긴 사진 3장과 사고 후 난간을 복구한 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3장을 제출하며 강욱의 부정행위를 도왔던 나이 등의 평소 학교 생활을 증명하기 위한 나이 등의 담임 선생님 다채점, 나이 등 사고 현장에 있었던 최구경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증거에 동의하십니까? 나이듦의 담임 선생님의 의견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담임 선생님 다채점의 증인 신청에 대해 부동의합니다. 그럼 변호인은 제출할 증거 및 증인을 밝혀주십시오. 황태영이 피고인을 모독하는 발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유한친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증인으로 부동의한 담임 선생님 다채점에 대해 나이 등의 학생생활 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사진과 나이 등의 학생생활 기록부, 나이 등 최구경, 변호인이 신청한 음성 파일과 유한친을 증거 자료 및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공판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6년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 6월 1일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 고합체 1234호 피고인 강욱의 중상해죄에 관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한빛, 피고인 강욱, 변호인 이희망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증인 나이 등 최구경, 유한친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재판장님, 본격적인 증인 신문 이전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던 사진을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는 사건 정황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발생 장소의 난간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우선 먼저 보여드리는 사진은 최근, 즉 추락 사고 후 난간을 복구한 뒤의 사진이고 나중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추락 사고 직후 난간이 파손되어 있을 때의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추락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난간이 계단의 측면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벽면과 계단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바닥과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높이 1.5m, 너비 1.9m 정도인 철제창이며 좌측 방향으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간 너머는 곧바로 2층에 도달하는 입구를 향하는 계단이고 피해자는 바로 이곳에 떨어져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거짓된 증언을 할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 대표 나이등 씨가 낭독하면 다른 증인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나 이등 최구경, 유한신. 좋습니다. 증인 나이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모두 방청석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하세요. 이름은 나 이등이며 주민등록번호는 990723234678입니다. 주소는 경남 김해시 학북동 99-0723번지이고 직업은 제2고등학교 2학년 9반 학생입니다. 증인은 착석하여 주십시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의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 잘하지는 못하고 중상위권 정도예요. 혹시 이전에도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이 처음인데요. 선생님들이 학번과 이름을 확인하면서 부정행위를 감시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까? 최근에 지워지는 볼펜이라는 학용품이 새로 출시되었는데 강욱이 그 펜을 저한테 주면서 선생님이 확인 도장을 찍고 나면 이름을 고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피고인이 요구한 부정행위 과목은 전 과목이었습니까? 아니요, 국어와 영어, 수학만 하라고 했어요. 전 과목 모두 부정행위라 하면 선생님들한테 들킨다나 뭐라나. 하여튼 주요 과목 3과목만 제가 푼 다음에 자기 이름 써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국어 시험지에 제 이름을 써놓는 바람에. 나이등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모범적이고 정직한 학생이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도운 이유가 무엇이죠? 그게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스프레한 사진 올린 것이 취미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코스프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부모님 몰래 해요. 근데 시험 2주 전쯤이었나? 아니 강욱이 제 코스프레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는 부정행위를 돕지 않는다면 사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취미를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부모님한테는요. 피고인이 협박을 한 것이 확실합니까? 네, 분명히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네. 증인, 지워지는 볼펜으로 이름을 쓴 뒤 지울 경우 흔적 없이 깨끗하게 지워집니까? 아니요, 약간 번지는 자국이 남아요. 그렇다면 부정행위가 적발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왜 피고인의 부정행위 요구를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간 강욱이 제 사진 유포할 테니까요. 피고인이 시험 후 사진을 삭제해주겠다고 약속하던가요? 그러겠다고는 했는데 믿기가 힘들었어요.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실 생각이셨습니까? 그건... 재판장님, 현재 변호인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가정하여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주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사 측 두 번째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최구경 나와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하세요. 이름은 최구경이고 주민등록번호는 950-102-234-5432입니다. 주소는 경남 김해시 합폭동 강남호 아파트 206동 1101호이고 직업은 제2고등학교 2학년 9반 학생입니다. 증인은 착석하여 주십시오. 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현재 피고인과 같은 반이시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친한 편 아니라서 어쩌다 한 번씩 말하는 게 다예요. 증인은 이 교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교시가 황태영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는데 서술형 결과를 확인한 날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막 표정이 막 이렇게 일그러진 채로 들어오시더니 우기를 불러서 네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엎드려 뻗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서술형 확인이 끝나고 서술형 답안지 2장을 내밀면서 네 잘못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우기는 그냥 모른다고 그랬어요. 피고인이 답하는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엄청 불량스러웠어요. 막 주머니에 손 넣고 선생님 노래 부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계속 물으시니까 지도 좀 짜증 났나 봐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되지? 계속 모른다고 새끼야 이러면서 반말이랑 욕설까지 했다니까요. 피고인은 평소에도 선생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까? 선생님 안 계실 때 친한 애들끼리 선생님 욕하는 걸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날도 선생님이 교무실로 따라 나오고 하셨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가면서 어떤 발언을 했죠? 사실 선생님이 교무실로 따라오시면서 먼저 교실 나가셨거든요. 그때 우기가 그 뒤를 따라 나가면서 저 선생 새끼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언제? 네 그때 그랬다 아이가. 안 했거든. 거짓말 치지 마라. 안 그랬다고. 잘해도 뭐 다 하시는 들었거든. 겁니까? 여기는 신성한 법정입니다. 두 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죽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 말처럼 들렸습니까? 아니요, 그렇게보단 그냥 굉장히 화났었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뱉은 말인 것 같았어요.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유한치 씨 나와주십시오. 증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하세요. 이름은 유한친이며 주민등록번호는 9903009223468, 주소는 경남 김해시 구타동 절친아파트 105동 205호이며 직업은 2학년 9반 학생입니다. 변호인 신문 시작하세요. 재판장님, 증인 신문 시작하기 전 제출하였던 음성 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언니 도둑질인 거 알아 몰라? 너가 어제 네 도둑질하고 학교 보냈어. 너가 어제 도둑놈이야. 이 새끼 어디서 준수보다 못한 짓만 집에서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먹어. 맞다. 니 하는 걸 보니까 너그 부모가 이유는 이유를 알겠다. 손버릇이 그렇게 안 좋으니 그 완전 하다.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요새 학교에서 피해 받는 애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한두 번 아니지. 네가 한 꼬라지 보니까 큰일만 다른 것도 여러 번 훔쳤네. 얼마 전 몇 번에서 NPC 도둑 맞았다고 하던데 그것도 네 놈이 한 거 아이가? 네가 뭘 잘했다고 눈 까는 거 뭐 그렇게 떠? 냐? 억울하고 기분 나쁜 반성을 해. 괜히 선생님 나쁜 사람 몰지 말고 새끼야. 안 가야 난리네. 내가 쳐다보자마자 바다에 눈 깔. 알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본인이 이 녹음 파일을 직접 녹음한 것이 맞습니까? 네, 제가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황태영이 피고인에게 한 모든 비하 발언이 녹음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진짜 조그만한 거예요. 저것보다 더한 말도 더 많이 하셨거든요. 피해자의 비하 발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쌤한테 발키지를 당하고 있던 때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피해자가 웅크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길질을 했다고요? 네, 우기가 모른다고 대답하니까 쌤이 우기 뺨을 때려 눕히고는 아직도 몰라? 이래도 모르겠냐? 하면서 계속 발로 차시더라고요. 학생들은 피고인이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피해자를 말리지 않은 겁니까? 분위기도 험악했고 어찌나 심하게 말씀하시던지 애들도 다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무서워서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혹시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난간으로 미는 장면도 목격하셨습니까? 네, 우기가 선생님이랑 같이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캔 같은 게 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우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애들이랑 다 복도로 나갔는데 쌤은 우기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우기는 쌤 손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기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쌤도 손을 놨는데 그 순간 우기가 선생님을 난간으로 밀쳤어요. 피고인이 고의로 밀친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렇기보다는 그냥 쌤 손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쌤 손을 놓은지도 모르고 밀친 것 같아 보였어요.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세요. 피고인이 난간이 파손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서 친한 애들끼리 자주 노는 건 봤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피고인은 나이 등의 코스프레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반 친구를 상대로 협박을 하면서까지 부정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이혼하셨는데 1차 구사 일주일 전 놀고 있는 절 보면서 엄마가 아버지를 닮아 공부를 못하고 맨날 놀기만 한다는 식으로 욕하시더라고. 아니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도 아버지를 욕하는 건 참기 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친구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었다면 이런 일은 벌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물음에 거짓을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가 아신다면 아버지를 도욕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정하면 다 끝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 그래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를 난간 밖으로 밀친 겁니까? 네? 아니요. 그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뱉은 말이 있어요. 진짜 죽이겠다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요. 선생님이 막 머리채를 이렇게 쥐어잡고 당기니까 그게 싫어서 미쳐낸 건데 그게 잘못돼서 난간 밖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정말 난간이 손상되어 있음을 몰랐습니까? 네, 진짜 몰랐어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손상되어 있던 난간 주변에서 자주 놀았다고 한 증언은 거짓입니까? 주변에서 자주 놀긴 했는데 난간 상태가 불량하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신문하세요. 피고인, 나이 등을 협박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부정행위를 했던 국어, 영어, 수학은 빵점 처리되었고 나이 등에게는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봉사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까? 네, 몇 번이나 놔달라고 외쳤는데 놔주시지 않고 아프게 당기셔서 그냥 밀쳐내려고 한 것이었어요.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난간 밖으로 밀치지 않았던 것이란 말이죠. 네, 확실해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2회 공판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6년 6월 13일 오전 10시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6월 13일 창원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69 앞 제1234호 피고인 강욱의 중상해죄에 관한 제3차 공판을 개정하겠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추가로 신청할 증거 자료나 증인이 있다면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검사 측, 추가로 신청할 증거 자료나 증인이 있습니까? 네, 강욱과 친구인 2학년 8반 학생 손장난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신청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피고인이 난간이 파손되어 있음을 몰랐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측은 추가로 신청할 증거 자료나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손장난 씨 나와주십시오. 재판 중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하세요. 이름 손장난, 주민등록번호는 9060-1234331입니다. 주소는 경남 김해시 부타동 피노키오 아파트 111동 1001호이고 직업은 제2고등학교 2학년 8반 학생입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2학년이 되고 반이 갈라지면서 자주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주로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놀았습니까? 9반 옆에 있는 복도에서 공을 차며 자주 놀았습니다. 계단 쪽으로 굴러내려가는 공을 우기가 막으려다가 난간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난간이 삐걱삐걱거리면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난간 상태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기가 난간 상태가 불량하다면서 불평도 했고 이거 잘못하면 넘어가겠다면서 이렇게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고. 피고인은 정숙해 주십시오. 또다시 소란을 일으킨다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검사는 신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일이 언제였습니까? 4월 초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 최근에 피고인과 자주 어울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3월이면 앞전 진술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확신 날짜가 맞나요? 네. 학기 초에는 새로운 반에 익숙해지기 어려워서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우기랑 학기 초까지는 같이 놀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사의 의견 진술 및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해주십시오. 피고인 강욱은 2016년 5월 2일 반 친구인 나이 등의 사진이 소변인에게 유포되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정행위를 도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피해자 황태영이 부정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추궁하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게다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사인 황태영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충격을 줄 경우 난간이 파손될 것임을 예측하고도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난간으로 밀쳐 낙하시킨 후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높이가 한 층에 불과하나 낙하로 인해 피해자는 4번, 5번 경추의 골절과 전신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난간이 파손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몰랐다는 등 거짓된 진술을 하여 위증의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상해를 유발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였으므로 엄하게 벌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형법 제258조 제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중상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록 사건 발생 2달 전에 피고인이 난간이 파손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2달이라는 시간은 그 사실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분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난간이 파손된 사실을 상기시키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판단만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황부터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 친구를 협박한 사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해자를 미친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제가 애초에 부정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2등1을 협박해 부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뱉었지만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재판부의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건 번호 20169 앞 제1234호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전 고려해봐야 할 사항은 피고인이 피해자 황태영을 난간으로 밀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고의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발언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극이 될 만한 말들을 하였기에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2교시라는 특정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미루어 볼 때 사리를 품은 계획적인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서 고의성의 인정 여부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난간이 손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지한 때가 3월 초이고 사건 발생일이 5월 3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달이라는 기간은 난간 상태를 잊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혼란스러웠던 당시 정황을 고려한다면 그 사실을 상기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당시에 난간 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건 당시 정황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방어 행위로 봄이 마땅합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그 정도가 상당하여 과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인 피고인이 교사인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고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난간 밖으로 밀쳐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현 사회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의 교권 질서 확립 차원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욱이 19세이면 청소년이고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 입건에 조차된 적이 없는 점,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점, 본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의 죄책을 물어 중형을 선고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와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장래 등을 고려하고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상 감경과 장량 감경을 한 결과 징역 2년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1항에 의거하여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청하셔야 송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사건 번호 20169 앞 제1234호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 사건에 대한 공판을 패정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형사부의 재판 네 번째 발표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판부가 진행을 하는 게 눈에 좀 띄었었던 것 같고, 먼저 그 결론 부분 있죠. 재판부가 내린 결론 부분, 이게 초안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결론이 뭡니까? 정당방위라는 말인지 정당행위라는 말인지 뭐 과잉행위라는 말인지 그 결론이 뭐죠? 원래 사실은 제가 발언해도 괜찮습니까? 예. 원래 사실 저 이 본 재판의 시작은 정당 행위를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는데 피해자를 난간 밖으로 밀어뜨려서 불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정당 행위라고 성립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상당하여 과잉 행위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과잉 행위란 게 뭐죠? 정당 행위란 것은 법에서 위법성 제각 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는 요건이고, 그 다음에 또 정당 방위도 같은 요건인데, 정당 방위가 좀 지나치면 과잉 방위라고 하는데 과잉 행위라는 그 법률 요건은 없거든. 위법성 관련 요건이. 그래서 과잉 행위란 게 과잉 방어 행위라는 말인가요? 과잉 방위란 말인가? 네, 제가 급하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단어에 착오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 행위는 이게 전에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과잉 방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을 좀 조절한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맨 처음에 검사의 그 중상해제 기소 행위에 대해서 기소 제기 행위에 대한 의견이 뭡니까? 주장이 뭐였죠? 초기에 무죄를 주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당 방위를 주장한 겁니까? 그런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뭘 주장했죠? 여기서 그 피해자가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점 등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피고인의 중상해 행위는 단지 원치 않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우발적 행위였습니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단 말이지. 이 경우는 정당 방위 행위다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는 최소한 주장을 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뭐 무난하게는 하신 것 같습니다. 경위는 그 옷을 맞춘 거예요? 저희가 제2회 졸업생분들께서 여기서 2등 수상을 하신 적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복장들을 다시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내 팀 중에 경위 옷이 제일 눈에 띄어서 내 팀 중에 피고인 연기도 좀 잘했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뭐 연극반에 있어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예, 모의 재판 잘 봤습니다. 현재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룬 것도 굉장히 좀 시의적절한 주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형법상 정당 방위, 정당 행위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론적인 논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과 함께 좀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 이제 변호인이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당 행위를 주장을 할 것이냐, 정당 방위를 주장을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나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검사 역할 맡은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를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구성을 보면 지금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1응 이제 공판이 결심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다가 3회 공판 기일이 한 번 더 열려가지고 검찰 측에서 추가로 이제 증인을 신청을 해서 신문을 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전에 이제 증인을 한꺼번에 다 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추가로 기일을 한 번 더 열어서 증인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시나리오 구성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나리오상에서의 저희의 취지는 반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회 공판 기일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 난간이 부실해서 이렇게 뭐 부서지기 직전의 상태라는 걸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정말 난간이 손상되어 있음을 몰랐습니까? 네, 진짜 몰랐어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손상되어 있던 난간 주변에서 자주 놀았다고 한 증언은 거짓입니까? 주변에서 자주 놀긴 했는데 난간 상태가 불량하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피고인이 난간 상태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피고인 신문 추가로 신청을 한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뭐 먼저 지적을 하자면 용어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절차도 앞팀하고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아니면 그 법정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재판부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상해가 인정이 되고 과잉방위로 지금 정상 참작을 한 건가요? 과잉방위로 지금 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 듯한 판단을 하시면서 그 중상해를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과실치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신 건가요, 지금? 저희도 여기를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중상해 행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불구에 관련해서 이렇게 형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중상해죄가 가장 적정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그 재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써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피고인의 실수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과실치상죄 성립이 맞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에 관해서는 좀 다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한 가지만 좀 지적하자면 위정의 죄에 대한 형법상 조문을 찾아보셔가지고 피고인은 위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난간이 파손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몰랐다는 등 거짓된 진술을 하여 위증의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본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형사 재판 마지막 발표팀 우리 김해 제1고등학교였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갈까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중등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시상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상식에 참석하신 외빈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최강호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검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하병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우리 고생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지방 검찰청 황철규 검사장님의 격려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의 황철규 검사장입니다. 이번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예선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산지방변호사의 조영환 회장님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최강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도 하루 종일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부산대학교 박경재 교수님과 한국해양대학교 최석윤 교수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학업에 열중하는 가운데에도 열정적으로 오늘의 모의재판 강연을 준비한 학생 여러분들과 옆에서 학생들과 함께 모의재판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그리고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새 학교에는 큰 축하를 드리고 아쉽게도 수상의 영광을 안지 못한 나머지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다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인가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모의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민법과 형법에 대한 풍부한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적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장차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을 이끌어갈 훌륭한 법률가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법과 사법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론과 입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며 정의를 세워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가 잘 정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법에 의한 해결은 뭐가 많은 시간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번거로운 절차로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까지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모의재판을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법은 정의롭고 법은 무엇이 정의이고 진실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정의와 진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 절차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아무리 정의롭고 진실된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듀 프로세스에 의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반대되는 주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정당한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온전하게 해결될 수가 없게 됩니다. 중국의 고대 사상가인 한비자는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잘 받들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법을 잘 받들지 않으면 약한 나라가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완전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잘 숙지하고 이를 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강하고 굳세며 바른 법치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선정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분들과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검사장님의 격려서였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형사 쪽 발표를 할 텐데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친구 손 한번 잡아봅시다. 네, 꼭 잡아봅시다. 함께 노력한 친구들 발표합니다. 고등부 형사부문 최우수상, 크게 안 할게요. 미안해요. 그 긴장감이 있어요. 김해 제1고등학교 가온로펌팀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지도교사이신 이희찬 선생님도 지도교사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창원 경일여자고등학교 동아마을 소녀들팀 축하드리고요. 장려상 남목고등학교 슈퍼마리오 원팀과 거제고등학교 저스티스팀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고등부 형사 부분에서 최우수상 우리 김해 제1고등학교가 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대표 학생이 옆에 있는데요. 지금 최우수상 탄 소감, 지금 기분이 좀 어떤가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환상적인데요. 일단은 다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몇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나와서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뭐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행 가서도 계속 연습하는 듯이 이렇게 계속 도와줬다는 게 정말 고맙고, 네, 모두들 다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게 아닐까. 눈물이 살짝 고일라 그러는 것 같은데 참 환상적이다라는 말이 그 모든 말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해 제1고등학교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어요. 네, 이제 한 3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각오, 임하는 자세. 저희 선배들이 우승했던 것처럼 저희도 반드시 꼭 1등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찬 결의가 보였습니다. 꼭 1등에서 내려오는 우리 김해 제1고등학교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화이팅으로 한번 끝내볼까요? 김해 제1고등학교 화이팅!